자, 많은 사람들은 2주에서 4주 정도 대장을 청소하면 건강 회복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1년 버티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 것이다, 틀린 것이다. 기생충약 한 2번, 1년에 2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맞는 것이다,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이다. 저는 이번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이 책에 암 자연치유의 바이블이라고 불리우는 암 자연치유백과의 핵심적인 포커스,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이 시간에 몇 시간에 걸쳐서 해독하는 5단계의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사실 저희가 그 자연치유 요양원을 25년 이상 운영하면서 환우분들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저희 하늘마을뿐만 아니라 많은 정말 그 환우분들을 많이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기관들마다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복의 지름길은 위암 환자에게도 폐암 환자에게도 췌장암 환자에게도 갑상선암 환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처음 스타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반복이 되어야 하고 평생토록 반복이 되어야 하는 건강 회복의 키포인트는 바로 장 청소와 독소 제거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한 25년 이상을 환우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환우분들 회복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치료의 사역을 담당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제가 3, 4시간에 걸쳐서 장 청소, 처음에 대장 청소, 다음에 기생충 제거, 다음에 신장 청소, 다음에 간과 담낭 청소, 마지막으로 혈액 청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의 모든 해독 과정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실제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실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막힌 장관 폐쇄기, 그것이 정체를 일으키고 그것이 림프 폐쇄에서 그것이 계속적인 소화불량, 만성 소화불량에서 마지막 암의 5번째 단계인 쓸개간 폐쇄에 이르러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위에 가서 축적이 되면 위암, 간에 가서 축적이 되면 간암, 폐에 가서 축적이 되면 폐암. 그래서 오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 회복의 지름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강의하고 나면 가끔 유튜브에서 많은 독자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쓰세요. 부원장님 그 강의 내용들을 그 논문 내용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일일이 그것을 발췌해서 넣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그 가장 중요한 책들을 이제 가지고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을 구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com에서 과거에는 구하실 수 있었을 텐데 많은 기능의학이나 통합의학, 자연치유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는 책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번역판이 아마 잘 구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암의 진실, 암의 숨겨진 진실이라고 하는 모리시타 게이츠 박사님의 책이나 이런 암 자연치유 백과 같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면 굉장히 여러분들 치유에 있어서 도움을 얻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저는 여기 이제 많은 중증 요양원들에서 많은 환자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과로 생각하는 암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공과인 장청소와 독소 제거에 대해서 이 바로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리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회복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은 바로 대장 청소, 신장 청소, 간 담낭 청소, 혈액 청소와 같은 장 청소와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래서 cancer 무엇이 답이다? 암 detox is the answer. 암은 뭐가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자, 그런데 그 해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셔서 효소로 해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한의원에 가서 이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해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여사님처럼 뭐 쑥뜸도 떴다가 뭐 관장도 했다가 여러 가지 뭐 막 쓰거슨 방법을 인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정통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가장 건강하게 해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청소와 독소 제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순서가 중요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장애가 있는 간을 청소하지 않고 혈액 청소, 피를 깨끗하게 하는 혈액 청소를 간 청소를 먼저 하지 않고 혈액 청소를 하게 되면
간에 있는 독소는 어디로 갈까요? 예, 다시 장간순환으로 돌아서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오바이트해서 역류하겠죠. 자, 그래서 해독하는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혈액 청소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간 청소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간 청소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혈액의 독소를 제거하기 전에 간을 먼저 청소해야 하고 그 다음에 혈액을 청소하듯 오염된 대장을 청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간 청소나 또는 혈액 청소를 하게 되면 다시 역류해서 그것이 장간순환으로 오바이트로 해서 다시 혈액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특별히 오늘날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도 많은 이제 동남아 지역에 있는 분들도 거의가 다 서양식 식단을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서양식 패스트푸드 습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장이 독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면역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 청소를 하는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역류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장 청소를 하실 때는 먼저 질병 관문의 처음 요소인 대장을 먼저 청소해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대장 청소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기생충을 클락박사에 가장 안전하게 기생충을 제거할 수 있는 3가지 약초로 기생충을 제거하는 그 방법을 40일 동안 시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을 청소하는 것은 가장 쉽게 신장을 청소하는 것은 하루 종일 수박 드시면 됩니다. 제가 신장 청소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온수를 활용하는 것들 또는 여러 가지 허브 약초를 사용하는 것들을 강의로 유튜브로 올려놨지만 여러분들이 손쉽게 하는 것은 요새 여름이라 더워서 여러분 수박 좋아하시죠? 하루 종일 수박 드시면서 신장을 청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과 담낭을 청소하시는데 기적의 간 청소의 저자이신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기적의 간 청소로 얼마나 수많은 중증 환우분들이 회복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혈액을 청소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을 먼저 청소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돌아가시면 그것이 다시 역류해서 혈액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 어디부터 청소한다? 대장 청소. 그 다음에 어디요? 기생충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신장을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간과 담낭에 있는 점점 깊숙이 이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마지막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혈액을 청소하는 5가지 단계는 많은 자연의학, 내추럴 힐링 닥터들이 가장 많이 시행하는 방법이고 가장 많은 의료진들이 동일한 의견으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대장을 청소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을 청소할 때는요, 특별히 헨리 윌러 쇼 박사는 장이 좋으면, 장이 튼튼하면, 장이 건강하면 뇌가 큰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튼튼하면요? 장이 좋으면. 예, 장이 좋으면 뇌가 큰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은 주요 연구에서 대장, 특별히 결장이나 직장의 장애가 질병의 85%를 유발한다. 사실 유방암도, 폐암도, 위암도, 췌장암도, 담낭암도, 담도암도,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장누수 증후군에서부터 비롯되죠. 그 장누수 증후군이 왜 생겨요? 바로 대장에 독소가 꽉 차서 림프 폐색이 되어 있을 때 장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모든 질병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의 85%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대장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암이나 질병이라는 불길의 핵심적인 연료로 암이 더 신속하게 커지고 질병이 더 신속하게 커지는 핵심적인 연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대장이 붕괴되는 데서부터 도미노로 장기가 차례로 붕괴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장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대장 청소를 하지 않는 한은 질병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것이 상당히 더딜 것이고 예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해독을 하셔도 순서대로 잘 하지 않으시면 계속적으로 병들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가 신속하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존 하비 켈록 박사, 여러분 켈록의 콘프레이크 들어보셨죠? 이마트나 여러 마트에 가시면 큰 마트에 가면 콘프레이크 많죠. 콘프레이크의 아버지 누구? 존 하비 켈록 박사는
켈로그 콘프레이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서전입니다. 유명한 외과 의사십니다. 그런데 켈로그 박사가 이 콘프레이크로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C형 콘프레이크를 드시면서 물론 지금 이제 오늘날 유전자가 조작된 옥수수로 만들지 않은 거면 더 좋겠죠. 근데 왜 켈로그 박사가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냐면 이 콘프레이크 안에 뭐가 있냐면 대장 건강에 가장 중요한 쌀lun과 밀lun 같은 왕겨, 다시 말하면 현미나 곡류의 껍질, 섬유질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고 탈락하지 않은 그런 왕겨가 포함된 시리얼이 대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장을 청소할 수 있는 수세미인 왕겨나 또는 쌀룬이나 밀룬과 같은 그러한 왕겨가 포함된 시리얼이 섬유질 성분이 대장 건강을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그래서 질병의 90%가 대장의 기능 이상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는 대개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이런 게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주식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고도로 정제되고 가공되고 영양소가 다 깎여나간,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쌀룬이나 밀룬이나 생명력이 있는 요소를 다 제거해내고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같은 영양가가 다 깎여나간 빈 쓰레기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병에 노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병의 90%가 장루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또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과 같이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고 섬유질이 없는 그러한 음식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은 것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병든 것, 현 주소에 무엇을 더듬어 발견하셔야 되냐면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간암에 걸리게 만들었고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폐암에 걸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켈로그 박사는 이러한 시리얼 중에 이 왕겨가 포함된, 다시 말하면 정제되지 않은, 도정되지 않은 섬유질, 생명소가 살아있는 부분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켈로그 콘프레이크에 대해서 보셨고요. 자, 그런데 얼마큼 이 대장 청소가 중요하냐면 대장은 모든 장기의 어머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장기 중에서 대장이 누군지 아세요? 대장입니다. 장기 중에서 소장, 위장, 간장, 신장, 대장 중에 누가 대장인 줄 아세요? 대장이 대장입니다. 왜요? 대장이 왜 모든 장기의 어머니냐? 우리 아이들이 신생아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가 뭘까요? 바로 대장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 몸에 있어서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기 중에서 대장을 먼저 어머니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대장이 없다면, 만약에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하수 처리 기관이 없다면 이미 생명이 시작하기 전에 그 생명이 멈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도시에 예를 들어 하수관이 막혔을 때 이 하수물이 가정이나 거리에 역류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싱크대가 망가져서 이 싱크대에서 막 그 쓰레기들이 그 오물들이 다 역류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체 내 하부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들 조금씩 다른 형편이지만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의 위암이나 간암이나 폐암이나 췌장암이나 이 모든 암들은 이러한 독성 박테리아나 가스가 차 있는 것들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바로 이 기생충들이 바글바글 들어있는 여러분의 장기가 다 썩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이 지난 시간에 닥터 다렐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뭐다? 썩었다. 암은 무슨 병이에요? 예, 장관이 썩었고 림프가 썩었고 쓸개관이 썩어서 생긴 병이 이 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중증병을 치료하실 수 있냐면 썩은 독소들을 빼내면 됩니다. 거기를 자꾸 자르고 항암하고 더 한 개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태우는 어리석은 짓 대신에 세포가 산성화, 호흡을 하지 못하는 현기성 세포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 여러분들 회복이 되시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미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무슨 암 발생률이 높다고요? 이건 미국 사람들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먹는 식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햄버거, 뭐 베이컨, 뭐 소고기 스테이크, 뭐 돼지고기 삼겹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식단이 어떠셨는지. 이런 서양식 식단에 의해서 대장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역사 이래 최고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장 청소가 굉장히 더럽고 귀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암의 비율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대장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차례로 공부하실 겁니다. 자, 미국의 건강보험기관에 의하면 대부분의 90%면 얼마나 돼요, 여러분? 대부분이겠죠? 대부분이겠죠. 대부분의 90% 이상의 미국인들, 서양식 식단을 하는 사람들의 대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췌장암에 걸려 있는 거 내가 먹은 음식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현 주소를 잘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먹은 음식 때문에, 내가 살아온 생활 습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병의 현 주소는 뭐라고요? 뭐 돌연변이로 갑자기 암이 생긴 게 아니라고요. 점차적으로 혈액을 산성화시키는 산성 음식의 대표적인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 또 과자, 쿠키, 이런 트랜스 지방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림프를 다 폐색시키고 쓸개간을 다 폐색시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쉬운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엉뚱한 데서 우물을 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우물을 파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재발전이의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암, 자연치유백과 캔서, step outside the box. 그 3중 프레임에서 여러분들이 아웃사이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연치유의 힐링의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먹은 음식 때문에 지금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나의 현 주소가 내가 질병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 뭐부터 바꾸시면 되겠습니까? 나를 병들게 한 음식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나를 병들게 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몸을 청소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저께 대청소했어요. 1년 만에 대청소하셨습니다. 자, 집에 온 집안에 싱크대 오물 싱크대 트랩을 다 뜯어내가지고 청소해 보니까 그동안 쾌쾌하게 집안에서 썩은 냄새 나던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자, 대청소하고 나면 몇 달이 나갑니까? 몇 달 가요, 여러분? 한 달도 안 가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은 청소를 며칠 간격으로 하세요? 죄송하지만.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변기통도 닦고 세면대도 닦고 또 바닥 청소도 하고 먼지도 털고 안 하면 며칠이나 갈까요? 먼지가 얼마 하면 쌓입니까? 얼마면 쌓일까요? 한 일주일 갈까요? 먼지 안 털어도 거의 매일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온 집안에 독소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체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데서 우물을 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악화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장 청소, 간 청소, 신장 청소 이제 하고 나면 1년 가죠? 1년 갈까요? 여러분 음식 먹고요. 예를 들어 계란 드시고 이제 화장실 가보세요. 무슨 냄새 납니까? 무슨 냄새 나요? 좋은 냄새 납니까? 그렇게 미스코리아 같은 여자분에게 계란 한 3개만 먹여보세요. 그리고 화장실 가면 무슨 냄새 나요?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면 여러분 기절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단백질이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양 이외의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매일매일 해독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식하고 저녁에 과일 드시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로이 월퍼드 박사 전 세계에서 많은 중증 환자들과 노인들을 가장 장수촌으로 만드는 비결의 이 유명한 박사님이 바로 로이 월퍼드 박사님이신데요. 로이 월퍼드 박사님은 자신도 일주일에 5일만 식사를 하십니다. 이틀은
철저하게 금식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막힌 하수관을 계속 림프 폐색을 뚫어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기에 들어있는 숙변들, 독소들, 노폐물, 찌꺼기들, 박테리아들, 각종 기생충들, 간질과 파킨스의 원인인 뇌에 들어가 있는 선모층 기생균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신속하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몸은 계속 그나물의 그 밥, 계속 피곤하고, 여기서 아무리 좋아져도 나가셔서 또 독소가 쌓이는 생활을 하시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이 꽉 차서 장관 폐색이 이르러 오고 림프 폐색이 이르러 오고 결국에는 쓸개강까지 담낭까지 싹 막아버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의해서 암이 걸리는데,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그래서 무슨 증세를 앓고 있어요? 변비. 여러분 맨날 트레퐁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뭘로 변비 뚫으세요? 섬유질. 고섬유질 식사. 그래서 과일과 채소 가운데 있는 살아있는 섬유질로 여러분들에게서 매직 블렛이라고 불리우는 마법의 섬유소, 모든 암 환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대장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이 뭐냐면 바로 섬유질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힌 장관 폐색을 뚫어주고 림프 폐색을 뚫어줄 수 있는데, 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변비와 치질, 계실염, 궤양성 대장염, 대장암과 같은 이런 모든 질병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대장이 막히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암 환자만 대장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암 환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모든 중증 환자들, 또 건강한 사람들도 어디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되냐면 대장 해독부터 여러분들이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리차드 슐츠 박사님 굉장히 좋으시죠? 인상도 좋으시고, 슐츠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 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건강 프로그램의 시작은 우선 무엇부터 하는 것이다? 장 청소를, 장기를 비워서 조화를 맞춰주고 깨끗하게 하고 장에다가 자극을 줘서 장에 있는 독소들을 다 배출해 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건강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독일에 가면 요양병원에 먼저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냐면 대장 청소부터 하죠. 그리고 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해독을 하는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최선의 건강 프로그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장 청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슐츠 박사가 이야기하는 대장을 청소하는 방법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대장을 청소하는 세 단계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장을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위절제 수술하고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자꾸 하루에 8번, 10번 소식해서 조금씩 자꾸 간헐적으로 드시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화기를 더 병들게 합니다. 자, 그래서 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규칙적으로. 그래서 하루에 몇 번만 움직이게 규칙적으로 식사 때만 움직일 수 있도록 연동운동이 그때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과일 한 조각 먹고 견과류 한 조각 먹고 땅콩 한 조각 먹고 빵 한 조각 먹고 이래서 여러분들의 장기가 아이들에게 자꾸 간식 먹이고, 간식에다가 또 패스트푸드예요. 그래서 내 남편 죽이는 10가지 방법에, 우리 아이 죽이는 10가지 방법에 뭐가 있냐면 간식시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안 죽이셨나 보네. 자, 그래서 장을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하루에 8번? 하루에 6번 움직이게 하면 될까요? 몇 번 움직이게 하면 될까요? 3번? 3번, 2번? 예, 좋습니다. 저녁에 과일 드시면 과일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운동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겠죠. 그래서 일식의 장운동 몇 번? 한 번. 그러면 이식의 장운동 2번 하고, 예, 그렇게 하면 소화기가 살아날까요? 이 망가져 있는 간, 과로에서 지쳐 있는 간이 해독하느라 일을 안 하니까 얘가 회복이 될까요? 네. 그래서 완전히 소화된 다음에 아침에 먹은 게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면 여러분 한두 끼를 굶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다 꾸역꾸역 밀어 넣으셔봐야 독소가 점점 차서 점점 더 폐색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네 번째 암의 네 번째 단계가 림프 폐색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소화불량 증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우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페스탈이나 소화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을 청소하는 두 번째 단계는 대장에 접히고 굽어진 주머니에서 독소와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제거합니다. 뭘로 제거하시면 되겠어요? 뭘로?
뭘로 제거할 거예요? 대장에 꼬불꼬불꼬불한 대장에 있는 쓰레기와 독소들 쫙 흡착하고 있는 기생충들 뭘로 제거할 거예요? 예. 네. 네, 이제 배우실 겁니다. 자, 뭘로 하시니? 마지막으로 매일 그 청결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요게 이제 대장을 청소하는 3단계 방법인데요. 가장 좋은 대장 청소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 특별히 이제 슐츠 박사님은 오랜 기간 동안 20년 동안 관절염이나 좌창이나 다중화합물 민감성 또는 암과 같은 모든 질병의 80%를 대장 청소로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켰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슐츠 박사님의 대장 청소 이러한 그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슐츠 박사님의 대장 청소법을 활용하시고 싶으시다면 Intestinal Collective Formula 1 and 2라고 하는 www.herb.com에서 슐츠 박사님의 대장 청소법을 활용하셔도 되고, 우리 여기 약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약국에 요새 한국에도 좋은 대장을 청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대장 청소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많은 사람들은 2주에서 4주 정도 대장을 청소하면 건강 회복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1년 버티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 것이다, 틀린 것이다. 기생충약 한 2번, 1년에 2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맞는 것이다,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이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소화기관은 한 달에 한 번 관리하라고요, 여기? 소화기관은 어떻게 관리하시라고요? 매일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회복해서 행복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여러분과 저의 의무가 있는데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떤 역사적 사명? 우리는 민족, 여러분 아시죠?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내 남편을 병원 2개 차려주는 역사적인 의무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 서울대 법대 보내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마을에 계신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의무는 뭐냐면 여기 어떤 의무요? 소화기를 과식시켜야 되죠. 전에 먹은 거 소화도 안 되는데 계속 꾹꾹 밀어 넣으셔야 되겠죠. 자, 뭘 하셔야 돼요? 뭘?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소화기관을. 일주일에 한 번 관리하시면 되죠. 예, 매일 과식하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 과식하시면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 뚫어버리지 뭐. 자, 소화기관을 매일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지금 흉수 찾고 복수 찾고 이거 다 so what? 그래서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여러분 아무리 흉수 차고 복수 차 있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대장 해독부터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소화기를 매일매일 살리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화기가 살아나고 입에서, 식도에서, 위에서, 소장에서, 대장에서, 간에서, 담낭 싹 다 소화기가 도미노로 망가졌기 때문에 도미노로 여러분들이 다시 거꾸로 소화기를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호흡기, 배설기, 모든 기관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엉뚱한 데서 우물 파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소화기관을 매일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이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목표는 대장을 재생하고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 회복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장 청소를 했다면 아마도 한 달간은 기분이 날아갈 겁니다. 아우, 정말 리프레시해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 변비약 선전에 날아갈 것 같아요. 막 이런 선전하죠. 정말 여러분 이 장 속에, 대장에 있는 똥덩어리들, 독소들, 혈관 속에 막혀 있는 것들 빼고 피부에 알러지나 있고 자꾸 두드러기 나는 거, 이거 다 뭐냐면 독소가 가득 차 있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 방광염에, 요실금에 오줌 질질 흘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이거 다 왜 이런 줄 아세요? 다 독소가 꽉 차 있다는 증거예요. 등이 자꾸 쿡쿡쿡 쑤시고 눈이 침침하고, 이거 다 뭐라고요? 독소가 가득 차 있다는 증거라고요.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대장 청소부터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장 청소하고 나면 한 달간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수 시스템이 예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나 이런 이 하수관을 어떻게, 우리 내장의 세포의 하수관을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되겠죠?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매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핵심을 보세요. 여러분 모든 중증병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을 청소하고 다시 장애가 없도록 소화기를 매일매일 관리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에, 병든 몸의 의사는 누구예요? 하늘마을 부원장이나 원장이 아니고, 서울대병원은 과장님이 아니시고, 아산병원 과장님이 아니시고, 누구라고요? 여러분 질병의 치유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법칙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몸의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핵심은 여러분들이 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핵심은 장을 청소하고 다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클리닝 작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로 812를 기억하세요. 왜요?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천연 수세미가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셀프 클리닝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아시겠죠? 812를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청소를 할 뿐만 아니라 알맞은 유익한 박테리아가 소화기관에 살려서 소화기관의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재건하셔야 됩니다. 자, 청소와 함께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청소하고 해독과 뭘로? 닥터 거슨 박사가 뭘로 암 환자들을 다 살렸습니까? 항암으로? 방사선으로? 뭐로요? 거슨 박사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커피 관장 떠오르시죠? 예. 뭐예요 그게? 해독하는 거죠. 해독하는 거죠. 자, 청소만 한 게 아니라 또 무슨 요법? 예, 히포숲이 뭐예요? 영양요법. 예, 해독도 잘 하셔야 되지만 가장 좋은 미네랄이나 이 비타민이나 영양소들이 몸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영양요법을 잘 하셔야 돼요. 해독과 영양요법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망가진 소화기가 면역력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재건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익한 미생물이 없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혹한 화학물질, 수돗물, 불량한 식사. 불량 식사가 뭐예요, 여러분? 불량식품이. 예, 패스트푸드 또 고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 슈퍼에 가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간식 챙기시는 애들. 예, 대부분의 그 슈퍼마켓에 있는 그 과일 종류들, 과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과자 종류들. 예, 이런 거 다 트랜스 지방산이 드글드글해서 우리 아이들의 혈관을 다 막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게 어쩌면 엄마들의 부족한 지혜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병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식 많이 주는 엄마 좋은 엄마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자, 그래서 이런 가혹한 화학물질, 수돗물, 불량식사, 항생제, 기타 독소들로 장내 미생물들을 다 파괴시켜 놓고 계속 이런 불량식품 드시면서 계속 유산균 드시면 뭐해. 그죠? 예. 자, 미생물이 살아있는 토양은 모든 유익한 박테리아가 가장 많이 집적돼 있는데 건강한 소화기관이 재건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화기관 해독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대장을 청소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는 말에서 가장 쉽게 대장을 청소하는 방법. 슐츠 박사의 대장 청소법 2주에서 한 달 정도 하셔도 좋고 뭐 약국에 보면 요새 대장 청소하는 여러 가지 좋은 소스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대장을 청소하는 방법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맞습니다. 뭐요? 과일식입니다. 예, 천연 탄수화물 모든 음식 중에서 성경에 그래서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거리로 주셨고 특별히 우리를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단당류인 과일은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안 써서 그것이 우리 몸을 아주 부활시키고 재건하는데 가장 좋은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333이나 내 체력에 따라서 가장 좋은 대장 청소법은 333, 3일 과일식, 3일 보식, 3일 정규식. 정규식 없이 3일 과일식, 3일 보식만 계속 로테이션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주로 2주나 4주 정도를 과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과일식 끝나는 날 관장을 하시는 것을 2주나 4주 정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대장 청소법입니다. 여러분 돈 들 일 없죠? 특별히 과일 중에서는 제철 과일, 열대 과일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홍시 같은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익은 거나 너무 덜 익은 과일은 피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과일만 드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과일은 껍질째로 섬유질이 그대로 사가 있는 사과나 펙틴산이 많은 사과나 사과의 유기산 성분들이 여러분들의 결석이나 담석을 뚫는데 얼마나 중요한 치료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요? 과일식을 333이나 그런 방법으로 2주나 4주 정도 과일식을 하시고 과일식 끝나는 날이나 과일식 기간 내내 뭐 하시면 돼요? 관장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장을 청소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장 청소법입니다. 자, 요거는 하늘말에 들어오셔서 여기 계시는 기간만 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요. 평생토록 집에 가셔서도 여러분의 체력에 따라서 독소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좀 제거되고 났다고 해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그리고 저녁은 무조건 과일식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이 망가진 장기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소화기를 재건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독과 소화기관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음식물 배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동물성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자, 소화기관의 황금률 뭐라고요? 자, 여기 보니까 스테이크하고 뭐하고 있어요? 돈가스하고 누구가 있어요? 감자. 최악의 배합이라는 것입니다. 소화기 망가뜨리는 최악의 배합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섞일 때 가장 소화기관이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이 부패시키는데 최악의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에 대한 지혜도 중요하지만 좋은 음식은 뭐예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로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이게 좋은 음식이죠. 그러면요. 어떤 게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정크였다면 여러분들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좋은 음식입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힌트 드릴까요? 창세기 1장 29절. 삼성 세탁기 망가지면 어디 가면 고칠 수 있어요? 삼성 세탁기 AS 받는 데 가서 삼성 세탁기 만든 데 가야 고치죠. 예, 송충이 솔잎 먹어야 돼요? 뽕잎 먹어야 될까요? 예, 하늘마을에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들었으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셨는데 뭘로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곡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룬하고 밀룬 다 깎여나간 곡식 드시면 되겠죠? 흰쌀, 흰밀가루. 왕겨나 쌀룬이나 밀룬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음식 드셔야 됩니다. 홀푸드를 드셔야 돼요. 자, 곡식 또 가장 완전한 식품. 여러분들의 독소를 해독하고 대장 청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애들. 과일입니다. 환우분들이 가장 나에게 좋은 최고의 생명과는 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많은 이 아주 중요한 뭐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 산 음식, 죽은 음식에 보십시오. 프루테리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과일로 이 마라톤 선수들, 마라토너들 보세요. 수없이 에너지를 쓰는데도 가장 좋은 에너지 공급원이 뭐냐면 과일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일식 하는 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저녁 안 준다고 울지 마시고. 여러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의 망가진 소화기를 재건하는데 가장 중요한 치료제가 바로 과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가 다시 말하면 산 음식으로 811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게 여러분의 소화기를 재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요. 자, 그래서 음식물 배합이 문제인데 특별히 신과일과 단과일을 섞어 먹어도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배합해서 안 돼야 되는 음식들 첫째 뭐라고요? 동물성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 섞이는 것이 좋은 배합일까요? 예, 이건 아주 최악의 배합입니다. 예, 소화기를 병들게 하는 배합이고 신과일하고 단과일 섞으시면 좋은 배합일까요? 역시 가스가 차고 중화되는 소화기를 병들게 합니다. 또 어떤 배합이 안 좋을까요? 채소와 생과일과 생채소가 섞이는 거 좋은 방법일까요? 마찬가지로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일을 드셨으면 한 끼의 과일을 드시면 그 다음에 채소를 드시는 게 좋고 내가 과일과 채소를 생 거를 다 동시에 다 드시고 싶다 하시면 먼저 사과도 먹고 싶고 채소도 먹고 싶다. 그러면 뭐부터 드시면 돼요? 과일은 먼저 드시되 채소를 드실 거면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과일과 생야채가 같이 섞이면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가스가 찹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배우셔야 돼요? 소화기를 살리려면 소화기관의 황금률을 배우셔야 됩니다. 최악의 배합이 뭐였더라? 바로 여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돈가스하고 뭐하고 섞이면? 감자, 탄수화물하고 섞이면 동물성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은 최악의 배합. 소화기 망가뜨리는.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소고기 비프 스테이크하고 뭐하고 섞이면? 여기 또 보니까 감자튀김, 아크릴라마이드 버글버글. 동물성 단백질하고 뭐하고 섞이면? 감자하고 섞이면 최악의 배합. 소화기 망가뜨리는. 여기 보니까 또 뭐 있어요? 훈제된 칠면조 같은 고기 단백질하고 뭐가 있어요? 감자. 이게 서양식 식단의 주된 이 메뉴죠. 자, 이게 바로 소화기를 망가뜨리는 아주 가장 치명적인 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기관의 황금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 몸의 소화기를 망가뜨리지 않는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 배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식사하실 때 밥 한 숟갈 먹고 국 한 숟갈 드시고 두부 한 숟갈 드시고 이거 아닙니다. 밥 한 숟갈, 김치 한 숟갈, 밥 한 숟갈, 메리치 한 조각, 밥 한 숟갈, 이거 아닙니다. 콩장 한 숟갈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섞여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뭘까요? 그거 하고 뭐?
네, 맞습니다. 여러분 곡식 단백질에는 라이신이 부족하고 콩 단백질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곡식 단백질과 콩 단백질이 섞이면 곡식과 곡류와 콩이 섞이면 그거는 완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같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과 이런 감자 탄수화물이 섞일 때는 최악의 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합에 대해서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법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이 소화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장을 청소하시지만 소화기관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이번 시간에 배우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